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그저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의 회사를 멀리서 지켜보는 삶이었습니다. 경영 수업 같은 건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이름 앞에는 전혀 다른 수식어가 붙습니다. 시가총액 10조 원, 수출 95개국, 유접 판매량 70억 개, 한 주당 주가는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경쟁사 시가총액의 서너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전업주부였던 그 며느리는 어느 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운 회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정반대의 이야기를 쓴 두 개의 라면 회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운맛 하나로 30년 넘게 왕좌를 지켰습니다. 하나는 정직함 하나로 국민에게 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세 개의 라면 회사, 세 개의 다른 선택.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종이 한 장의 투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30년 뒤 무슨 결과를 낳을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억울하게 회사를 잃을 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30년 넘게 원칙만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밑바닥에서 조용히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그저 급하게 끓이는 한 끼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 전부가 걸린 승부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세 갈래 길에 대한 것입니다. 회사가 흔들리는 순간 사람부터 남기기로 한 회사, 시장에서 밀려나는 순간 정면 승부를 택한 회사, 그리고 회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조용히 손을 든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답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성북구의 작은 공장, 그리고 검찰청에 도착한 투서 한 장에서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63년 전 남대문 시장의 한 장면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엌 어딘가에도 있을 그 흔한 라면 한 봉지의 이야기입니다. 1961년 서울 성북구 월곡동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전중윤이라는 남자가 작은 제휴회사를 차립니다. 회사 이름은 삼양제휴 주식회사였습니다. 2년 뒤인 1963년 그는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인스턴트 라면이라는 낯선 음식이었습니다. 그는 라면 기계 2대를 사서 배에 실었습니다. 같은 해 서울 남대문 시장 앞에는 매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려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잔반으로 끓인 꿀꿀이죽 한 그릇을 받으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줄을 지켜보던 전중윤은 결심합니다. 값이 싸고 맛있고 배부른 음식을 만들자. 그렇게 대한민국 최초의 라면, 삼양라면이 태어났습니다. 100g에 10원.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식조 평천 먹는 것이 족하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창업주가 라면 한 봉지에 담은 뜻이었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삼양라면은 명실상부한 국민라면으로 자리 잡습니다. 같은 시기 또 하나의 식품회사가 조용히 문을 엽니다. 창업주 함태호는 6.25 전쟁을 겪으며 보릿고개와 굶주림을 온몸으로 지나온 세대였습니다. 좋은 품질과 고영양 식품을 공급해 국민을 배불리 먹이겠다는 것이 그의 취지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식품보국이라 불렀습니다. 식품으로 나라에 보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훗날 오뚜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1965년 서울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롯데공업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이 회사는 훗날 사명을 농심으로 바꿉니다. 창업주 신춘호는 공교롭게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동생이 라면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형의 본업인 제과업까지 넘보자 신격호 회장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은 동생에게 회사 이름에서 롯데를 빼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춘호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아예 새로운 이름을 지었습니다. 농구의 마음으로 정성껏 라면을 만들겠다는 뜻에서 농심이라는 이름이 태어났습니다. 형제는 그렇게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라면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농심이 선보인 너구리, 안성탕면, 짜파게티가 연이어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마침내 1985년 농심이 삼양을 제치고 업계 1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1986년 10월 농심은 결정적인 카드를 꺼냅니다. 연구진은 전국에서 재배되는 모든 품종의 고추를 사들여 국물 요리에 넣는 다진 양념 조리법을 라면에 적용했습니다.
면발 하나를 위해 200개가 넘는 시제품을 만들고 버렸습니다. 이름은 창업자 신춘호의 성씨이자 매울 신자를 써서 신라면이라 지었습니다.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이라는 카피와 함께 출시된 이 라면 덕분에 1988년 농심의 점유율은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반면 삼양에게는 진짜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9년 어느 날 검찰청에 투서 한 장이 날아듭니다. 몇몇 라면 회사가 공업용으로 분류된 소기름을 쓰고 있다. 검찰은 삼양을 포함한 5개 식품 회사를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방송은 이 소식을 연일 자극적으로 다뤘고 소비자들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습니다. 100만 박스가 넘는 라면이 그대로 폐기되었습니다. 공장에 불이 꺼졌고 1000여 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경쟁사였던 농심은 이미 튀김류를 팜유로 바꿔둔 상태라 이 사태에서 비껴갔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했고 6년이 지난 뒤에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삼양의 점유율은 10%대로 무너졌고 농심은 그 틈을 타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그 시절 공장을 지키던 직원들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춘 공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기계 소리 대신 남은 건 창고에 쌓여가는 반품 상자뿐이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고 각자 자기 자리를 정리할 뿐이었다. 같은 시기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라면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뚜기입니다. 창업주 함태호는 매운맛 전쟁에 뛰어드는 대신 다른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라. 위생과 안전이 중요한 식품업계 특성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을 남기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1989년 국내 최초의 레토르트 식품인 3분 카레를 히트시키며 오뚜기는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은 이 조용한 원칙을 잘 몰랐습니다. 미담으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2년 오뚜기는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후원 사업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라면이라는 이름 자체에 숨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훗날 아프리카 몇몇 지역에서는 신라면이 전혀 다른 용도로 소문이 납니다. 말라리아에 걸린 환자가 매운 국물을 먹고 땀을 흠뻑 흘리면 열이 내리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민간요법이었습니다. 의학적 근거는 없었지만 매운맛 하나가 대륙을 건너 뜻밖의 의미로 자리 잡은 셈이었습니다. 농심이 애초에 의도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새 회사의 운명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농심은 매운맛으로 시장을 장악했고 오뚜기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원칙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삼양은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무너진 회사에 1998년 한 여성이 입사합니다. 전업주부로 살던 며느리 김정수였습니다. 그녀가 그 무렵 어떤 회사에 발을 들였는지는 이 장면 하나로 설명됩니다. IMF 외환위기가 온 나라를 덮치네. 이미 우지파동으로 반토막이 난 회사. 경력도 경영 수업도 받은 적 없는 그녀가 영업본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은 그녀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잠깐 얼굴만 비치고 물러날 거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대리점을 돌며 무너진 영업망을 다시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무슨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라면 시장의 구도는 이미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농심은 압도적인 1위였고 삼양은 3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오뚜기는 이 무렵 라면 시장에서 새로운 싸움을 걸고 있었습니다. 함영준 회장은 취임 후 라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진라면의 맛을 3차례나 리뉴얼할 만큼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뒤이어 진짬뽕을 히트시키며 오뚜기는 만년 3위였던 라면 순위를 2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시기 오뚜기는 또 하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2015년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서 일하던 사원 1,800여 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원한 것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였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뜻밖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합니다. 정규직으로서 회사에 대한 애정이 커진 사원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제품을 홍보하면서 진짬뽕의 폭발적인 흥행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계산되지 않은 선의가 숫자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2016년 9월 창업주 함태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함영준 회장이 물러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무려 1,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내 상속세 역사상 손에 꼽히는 큰 액수였습니다. 많은 재벌가가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줄이려 할 때 함영준 회장은 정직하게
5년에 걸쳐 전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오뚜기, 그래, 갓뚜기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2017년 청와대는 대기업 간담회에 재계 순위 100이 바뀐 오뚜기를 이례적으로 초청했습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 사이에 라면 회사 오뚜기가 나란히 앉은 것입니다. 같은 해 오뚜기는 은탑 산업훈장까지 받습니다. 경쟁사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는 동안 혼자서 10년째 라면 가격을 동결하며 서민 물가를 지킨 공로였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도 계속되어 수천 명의 아이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뚜기의 한 임원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부터 이런 걸 자랑하지 않으셨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그 집안을엔 신조였습니다. 함영준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극도로 꺼린 것 역시 선친의 방식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원칙을 지킨다는 것. 그건 30년이 걸려야 겨우 대중에게 증명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오뚜기 전체 직원의 정규직 비율은 99%에 육박했습니다. 협력업체를 대하는 방식도 남달랐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한 하청업체 직원의 글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른 대기업 협력사는 점점 쇠락하는데 오뚜기 협력사만큼은 새 기계가 계속 들어오고 사람도 안 바뀐다. 이런 상생의 문화가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언론 노출을 꺼리던 함영준 회장이 세상과 만난 통로는 뜻밖에도 딸 함연지 씨의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그저 오뚜기 제품으로 요리를 하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특별한 인터뷰 없이도 대중은 그의 진심에 열광했습니다. 이 시기 삼양식품의 사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매출은 오랫동안 제자리였고 신제품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김정수는 영업본부장과 부사장을 거쳐 2010년 총괄 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누비는 동안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예술고 출신인 그녀의 감각이 처음 향한 곳은 라면 봉지 디자인이었습니다. 낡은 포장을 현대적으로 바꾸는 작은 일부터 그녀는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 창업주의 장남 전인장과 결혼해 평범한 주부로 살던 그녀가 회사의 얼굴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어느 날 김정수 사장은 서울 명동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매운 찜닭집 앞에 젊은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정도로 매운 걸 사람들이 원한다면 라면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 직관이 모든 것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주문은 명확했습니다. 아주 맵게, 국물 없는 볶음면으로 닭고기를 활용할 것. 연구진은 전국의 유명 양념장과 세계 각국의 고추를 모아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라면업계 최초로 스코빌 지수를 도입해 관리했습니다. 1년이 넘는 개발 기간 동안 연구원들은 매일 매운 소스를 시식하느라 입술이 부르텄습니다. 개발에 쓰인 매운 소스만 2톤, 시식용 닭은 1,200마리에 달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매운맛을 보고 얼음물로 입을 헹구는 과정에서 미각이 마비되는 연구원도 있었습니다. 김정수 사장 본인도 처음 시제품을 먹었을 때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맛이라고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당기는 중독성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2012년 스코빌 지수 4,404의 역대급 매운맛을 자랑하는 불닭볶음면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초기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는 악평과 함께 괴식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반짝 화제에 그치다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신제품이 그렇게 사라져갔기에 불닭볶음면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듯했습니다. 여기에 삼양식품에 또 한 번의 거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2019년 남편인 전인장 회장이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입니다. 오너 일가의 공백으로 회사가 다시 흔들릴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남편이 구속되던 날 김정수 사장은 법정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판결을 지켜본 뒤 인터뷰도 눈물도 없이 묵묵히 법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홀로 경영 전면에 나선 그녀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지워졌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비난이 그녀에게 쏟아질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그녀가 만든 그 매운 라면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얼굴이 새빨개진 외국 청소년들이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파이어 누들 챌린지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 매운 라면을 먹고 눈물을 쏟으면 그 영상을 본 다른 나라의 누군가가 다시 도전장을 내미는 유행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관련 영상만 100만 개가 넘게 제작되었습니다. 수년 전 명동거리에서 매운 음식 앞에 줄을 서던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이 지구 반대편에서 똑같이 재현된 것입니다. 김정수 회장은 이 순간을 두고 훗날 하늘이 도왔다고 해고했습니다. 삼양식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력 질주했습니다. 일찌감치 할랄 인증을 받아 이슬람 문화권 시장을 개척했고 국가별 맞춤형 현지화 전략을 펼쳤습니다. 미국에는 하바네로 라임 맛, 동남아에는 똠얌 맛, 일본에는 야키소바 맛을 선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치즈나 계란을 넣어 매운맛을 중화시키는 레시피를 SNS에 공유하자 이를 발빠르게 정식 제품인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치즈 불닭볶음면으로 출시했습니다. 소비자의 아이디어가 제품이 되는 선순환 구조 속에서 불닭 브랜드는 광고 한 장 없이 스스로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현재 불닭 브랜드는 전 세계 95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80%를 넘어섰습니다. 2020년 6,400억 원대였던 매출은 불과 5년 만인 2조 3,500억 원을 돌파하며 3배 이상 폭등했고 영업이익은 5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국내 기업 평균의 3배가 넘는 21.7%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판매량은 70억 개를 돌파했습니다. 마침내 2025년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은 전통의 강자 농심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식품업계 최초로 시가총액 10조 원 고지를 밟았습니다. 30년 넘게 농심의 뒤를 쫓던 만년 2위 기업이 마침내 판도를 뒤집고 정상에 선 것입니다. 세계적인 음악 축제인 미국 코첼라 현장 한복판에 불닭볶음면 부스가 들어서고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이를 즐기는 모습은 이제 라면이 단순한 식품을 넘어 하나의 K-문화가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외신들은 전업주부였던 며느리가 위기의 기업을 구해내고 세계적인 성공을 이끈 서사를 두고 마치 한국 드라마 같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같은 시기 오뚜기와 농심 역시 각자의 길에서 신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뚜기는 여전히 가격 동결과 상생 겸용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농심의 신라면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연간 8,6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미국 월마트 전용 매대에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신라면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을 광고에 기용하고 세계 바둑대회를 후원하며 오랫동안 쌓아온 맛에 대한 신뢰를 전 세계에 증명해냈습니다. 결국 새 회사는 형태는 달랐지만 하나의 종착지에 닿았습니다. 바로 신뢰였습니다. 농심은 맛에 대한 신뢰로 왕좌를 지켰고 오뚜기는 사람에 대한 신뢰로 명예를 얻었으며 삼엠은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리더십의 신뢰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2026년 5월 삼양식품은 김정수의 회장 승진을 공식 발표합니다.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며느리가 기업의 총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취임식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6년 전 억울한 오해로 공장에 불이 꺼지고 많은 동료가 떠나야 했습니다. 창업주였던 시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린 듯해서 가슴이 울컥합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침묵과 조용한 감동이 흘렀습니다. 1989년 소기름 두서 한 장에 문을 닫아야 했던 그 공장 부지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매운 라면을 수출하는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억울하게 회사를 떠나야 했던 옛 직원들은 뉴스를 통해 삼양의 부활을 접하며 이제야 그 시절의 억울함이 위로받는 기분이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023년 1월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에 영감을 얻었던 바로 그 자리 서울 명동의 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의 새 본사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영감의 시작점이었던 장소로의 상징적인 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여름 김정수 회장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국민대표 80인의 이름을 올리며 그녀가 걸어온 드라마 같은 여정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 회사는 매운맛 하나로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 회사는 정직함 하나로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회사는 무너진 밑바닥에서 며느리 한 사람의 선택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계 회사가 걸어간 길은 모두 달랐지만 가리키는 방향은 같았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것은 화려한 마케팅이 아니라
본질적인 신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라면을 끓이실 때 봉지 뒷면에 적힌 회사 이름을 한번 유심히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흔한 이름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30년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원칙을 지키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새 회사의 창업주는 모두 전쟁을 겪으며 굶주림의 고통을 뼈저리게 알던 세대였습니다. 배고픈 국민들을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만든 1,000원짜리 라면 한 봉지가 6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인들이 즐기는 하나의 놀이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은 라면과 아무런 연고도 없던 한 며느리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꺾이는 반전의 순간은 이처럼 늘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라면 한 봉지 안에는 누군가의 63년 세월과 누군가의 억울한 눈물, 그리고 누군가의 위대한 진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라면 3사의 주방은 오늘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맵기를 측정하고, 누군가는 정규직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누군가는 글로벌 시장의 실적을 고심합니다.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 언젠가 또 다른 기적과 반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연구실에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다음 라면을 위해 매운 소스를 들이켜고 있을 연구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